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시켜 볼게요. 네, 첫 번째, 열혈 반디즈 분들은 아시는 네, 너무 흔하죠? 네, 제가 자주 하는 마스킹 파츠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좋아요. 약간 멍 때리면서 할 수 있는 좀 단순 작업이라서. 그럼 마스킹 작업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반디님은 일러스트를 그릴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네, 저는 제일 그리기 싫은 부분부터 그립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양하게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닌데요. 제일 그리기 싫은 부분을 그려요. 왜냐하면 사실 초반이 가장 에너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기 싫고 복잡한 오브제부터 해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벌새가 저한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벌새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화면을 크게 키워서,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키워서 이렇게 파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일러스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팁을 알려드리자면, 메뉴 창에 들어가시면 이제 윈도우가 있거든요. 윈도우 들어가시면 New Window 4 그리고 PSD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똑같은 PSD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또 윈도우 창을 누르고 Arrange 누르고 그리고 To a Vertical 또는 Horizontal을 사용하면 창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한쪽에서는 자잘자잘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한쪽에선 큰 그림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완전 꿀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시면은 두 개 창을 나눠서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벌새 텍스처를 한 땀 한 땀 그려볼 거예요. 약간 제 그림은 복부 하나의 그 텍스처 그 타일을 그리면 그걸 이제 복붙하면 바로 티가 나서 약간 한 땀 한 땀 그리는 편이에요. 네, 뒷배경은 가을이라서 약간 단풍이랑 낙엽색인 그 오렌지 계열 또는 노란색 계열로 뒷배경을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하늘색은 쾌청한 하늘로 갈 거예요. 캐릭터가 지금 역광이에요. 역광이라고 해도 그 림라이트라고 하죠. 그 캐릭터 외곽선이 이제 따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이트로 따고 있죠. 그리고 잠자리에 비늘, 빨주노초 파랑보의 파장이 섞여서 영롱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벌새의 날개, 요정의 옷에다가 표면이 반짝이면서 영롱하게 표현되고 싶어서 사용한 건데요. 이제 레이어 창을 보시면 아래를 보세요. 이제 반원이 있거든요. 1번 이제 커브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제 오토 옆에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레드, 블루, 그린이 있어요. 여기에 파장을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줍니다. 이제 파장의 간격이 좁을수록 다양한 컬러가 나오거든요. 파장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 커브를 사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요정의 옷이랑 벌새의 날개, 유리 파편들을 표현해 줄 거예요.
네, 떼신을 작업할 때 마음가짐이 있어요. 일단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해야 해요. 진짜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이걸 언제 다 그리지 이걸. 물론 다 안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좀 다 그리는 편이긴 해요. 좀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엄청 멀리 있는 거 있잖아요. 뭐 200m, 3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간격의 상태라면은 좀 한 땀 한 땀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그리지? 떨어지는 물방울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바위에 구멍 내듯이 천천히 또 진정시키면서 그려야 해요. 이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포기하지 마 민지야. 떼신 포기하지 마. 이렇게 다 언제 그리나 막막해도 천천히 그려. 천천히 다 그리는 거야. 이렇게 각오를 다지면서 떼신을 그립니다. 대충 그리고 끝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아내면서 그려요. 정말 작게 생겼기 때문에 정말 미묘하게 정말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까진 신경 안 쓸 거야 생각하겠지만 전문가들은 다 보여요. 여기 대충 날렸구나. 그래서 네, 대충 날린 게 다 보여요. 또 하나 일화를 얘기를 드리자면 바티칸에 가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거대 벽화인 최후의 심판을 감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천장 바로 밑에 누워서 그림을 그릴 때 그의 제자가 옆에서 선생님 밑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누가 본다고 그렇게 세세하게 그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내가 보잖아 라고 했다는 일화인데요. 맞아, 내가 봐, 내가 본다. 부끄러운 그림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파기도 하죠. 내가 다 마음에 드는데 딱 저 하나 저 부분만 너무 대충 넘겼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약간 장기적으로 볼 때 항상 그 작업물이 아쉽고 속상해요. 그래서 그 기분이 오랫동안 가죠. 그러면 저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좋은 기분은 안 드니까 네, 그래서 더 꼼꼼하게 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 제 그림 볼 때 누가 뭐라 해도
전 제 그림이 좋아요. 이게 내 최선이거든. 약간 사랑스럽기도 해. 이게 내 최선의 결과물이니까. 난 노력했어. 뭐 새하얗게 불태웠으니까 만족스럽다. 햇살이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해에서부터 캐릭터까지 대각선으로 빛을 줘볼게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이랑 오버레이를 적절히 써가면서 뿌옇게 그리고 환하게 날려볼게요. 여기에서 관건은 앞과 뒤가 구분되는 거예요. 낙엽들 배치도 한 번씩 바꿔주고요. 처음 제가 마스킹 했다고 해서 수정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작업하면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명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바꿔놓고 가장 가까운 게 어둡게 잘 들어갔는지 뒷배경이 잘 날아갔는지 체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캬!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재밌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또 댓글을 안 받았던 것 같아서 네,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작업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그 반디즈 여러분들이 바라는 콘텐츠가 있다면 진짜 편하게 어느 콘텐츠 댓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적어주세요. 꼭 비단 이 비디오의 댓글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비디오에도 이제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올려주세요. 정말 여러분 반디즈 분들의 댓글이 피와 살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애정하는 반디즈 여러분 오늘도 으쌰으쌰 하시고 네, 다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